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필리핀에서 전남으로 입국한 일가족 4명이 가족 간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간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 167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4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여수로 온 30대 남성입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의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임시검사시설에서 10세 미만 자녀 2명 중 1명과 함께 양성 판정을 받은 전남 157번 확진자의 남편입니다. 또 다른 자녀 1명은 A씨와 함께 임시검사시설에서 생활하다 지난 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씨 가족은 모두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의 경우 의식주를 같이 하는 생활 특성상 전파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체 군민들에게 마스크 배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해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부되는 마스크는 KF94 등급으로 군민 1인당 5매씩이며 추석 전까지 우편을 통해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군은 배부를 위해 35만 개의 마스크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해남군은 상반기에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진도군이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홍보 영상을 잇따라 제작하고 구독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어서 오게 날 좀 보게를 제목으로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매주 지역에 숨겨진 여행지와 특산품, 맛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기획과 촬영, 출연, 편집 등 전 과정에 걸쳐 공무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민과 출향민은 광양시 산림조합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절반 요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출향민들의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일기당 8만 원이던 기존 요금을 4만 원으로 낮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는 오는 29일까지이며 광양시 산림조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 판매, 조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행위,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위반 여부, 유통기한 위조 판매 행위, 시설 방역 여부 등입니다. 공무원과 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은 오는 22일까지 180여 곳을 지도 점검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명절, 추석, 기다려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추석 풍경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추석 풍경은 어떨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야, 교수님, 추석 연휴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이동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은 예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예, 이번 추석 연휴는 기존에 비해서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가 됐었고요. 또 전에는 그 추석 연휴 기간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었는데 이번 연휴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 없는 명절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추석은 조금 과거와는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매년 이런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왔는데 올해는 징수를 하는군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동을 좀 자제하고 하다 보면 지역 경제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이동, 지역 간의 이동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명절 뭐 한몫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발생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의 식당가 이런 분야에서 좀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도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지역 감염 확산은 더 큰 문제죠. 참 어렵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동량이 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추석 연휴 기간에 뭐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열심히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도 물론 추석이니까 명절이니까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찾고 싶고 또 산소에 가고 싶고 또 친지들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조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자제하고 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그러고 추석 연휴 이것이 가장 코로나19 재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금씩 희생하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용한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 자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 추석 귀향이 아니라 여행 택하시는 분들 많다는 소식 벌써부터 들려오는데 8월 이후에는 모임과 여행 통해서 감염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당대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였습니다. LG 헬로비전과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케이블 TV 지역 광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G 헬로비전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케이블 TV 실시간 광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관련 정보를 LG 헬로비전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인구와 청년 정책에 관한 군민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인구 정책 분야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며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 예술, 교육 등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영암군은 오는 11월까지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접수는 영암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와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가 2020 친환경 교통주간 온라인 캠페인을 엽니다. 친환경 교통주간은 대국민 저탄소 실천 운동주간으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캠페인을 열게 됐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전거나 친환경 자동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고 인증 사진을 광양기후환경 네트워크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마감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송전탑에 올라가 선로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57살 A씨는 17일 아침 8시 20분쯤
강진 성전면에 있는 한 송전탑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동료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송전탑 선로 이설 공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올해 시민의상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목포 시민의상 수상자는 지역사회봉사 부문에서 노현택 바르게 살기 운동 목포시 협의회장과 특별상 부문의 목포 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사심 없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점과 목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시민의상은 오는 28일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고흐가 사랑한 아름다운 화실 정원을 주제로 가을 국화정원을 조성합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조성돼 국화정원은 별이 빛나는 밤, 병원의 안뜰 등 고흐의 대표작 5개를 모티브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국화 작품과 함께 신품종 레드 해바라기와 동선별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둘레길 걷기 참여 운동을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바일 앱 워크온을 설치해 참여를 등록하고 둘레길 코스 동선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기간은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이며 정해진 구간을 80% 이상 걸은 800명은 선착순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9월 걷기 챌린지는 오는 30일까지 별도로 진행됩니다. 소형 어선이 고장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던 70대 어민들이 구조됐습니다. 완도경찰은 16일 밤 8시 반쯤 완도 고급면 화성리에서 복귀하지 않은 소형 어선이 있다는 어촌계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헬기를 현장에 보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헬기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 출동한 지 1시간 반 만에 선박을 발견하고 노부부 2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2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일정 구역 내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에너지 수요에 맞춰 융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443억 원을 들여 주택과 상가 등 4,719곳의 건축물에 태양광 18,725kW와 태양열 4,863제곱미터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맑고 높은 하늘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도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18도,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 질도 괜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지만 다음 주에는 구름이 많이 지겠고 기온도 소폭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 맑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일단 다음 주 중반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세차하기에 좋겠고요. 밀린 빨래 하시고 야외 건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요. 모자나 양산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대이동, 각 지자체와 정부까지 나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대신 여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모임과 여행에서 감염된 사람, 8월 이후 300명이 넘습니다. 올 추석 자제해야 할 건 귀향뿐만이 아닙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